시작해주세요. 예, 여가부 폐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불평이 많아가지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한 판 했기 때문에. 예. 그 상시 해고 가능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노동자들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이제 실업수당을 좀 늘리고, 예. 그다음 사회적인 안전망을 놀리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서 복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살만한 해고자로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갈수록 고용이 줄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과거에는 유럽이 실업병 환자였는데,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안 좋아요. 최근 이제 작년 고용률을 보면, 프랑스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이 우리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 네. 마크롱이 해고 개혁을 했어요. 노동 개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시해고를 2017년 도입해서 문재인 정부랑 비슷하게 들어왔잖아요. 2년 만에 일자리가 36만 개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 해고하면 끝이다.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고를 하니까 저도 한 30명 되는 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해고가 불가능하면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해도 정규직으로 못 뽑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 만나봐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해고를 허용해야 지금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뽑아서 고용 총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상시 해고는 곧 상시 더 많은 고용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을 잠깐만,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노동 유연성 거죠? 개혁이죠. 그러니까 예. 표현이 제가 지금 주도 질문이거든요. 계속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거란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치 개혁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통해서. 근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뭐 사회적 복지, 안전망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서 상시 해고 가능은 아주 쉽게 통과가 돼요. 문제는 뭐냐, 실업수당 강화하고 그다음 사회적 안전망,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증세도 필요하고 재정도 늘려야 되고 국민들은 이 말 안 믿거든요.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착각이 상시해고를 허용하면은 아까 민노총 협박대로 실업이 더 늘어난다. 그게 아니라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면 고용 총량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때문에 기업들 매출액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세금 더 거치고 고용보험료 더 거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추가 고용보험을 위해서 교사, 공무원들도 고용보험 낼 수 있도록 제가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고용보험료를 확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성을 오히려 떨어뜨려야지 뭐 고용이 늘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 지금 제가 황당한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또 하나는 뭐 10%를 갖다 상시적으로 해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를 뽑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공무원 탄력제? 이거 사실은 옛날에 누구니까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잖아요. 3%. 근데 황당한 건 뭐냐면 그 10%, 3%의 이게 기준이 뭐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그 3% 맞추려고 잘려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진중호 교수님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옛날 올드 좌파의 낡은 그래서 많이 벗어났는데 특히 노동 문제만 아직도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이대로 있잖아요. 우리 앉아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연성이 고용을 더 늘린다는 이 현실이 세계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아직 좌파들만 부정해요.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은 해고 자유롭게 하거든요. 저도 주변에 제 가족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흥신소라 그러나? 사람을 같이 미행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고를 하는 판이거든요. 나는 그런 판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면 이게 늘어난다라는 예컨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철밥통인데 이 기업만 해고를 하면 일자리가 없겠죠. 근데 미국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에는 일자리가 모자르지 않았어요. 일본도 일자리가 모자르지 않았고 유럽도 실업률이 점점 줄었어요. 근데 유독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만 고용 절벽 상태로 실업률이 계속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자, 10% 있잖아요. 10%를 자유롭게 해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10%의 기준은 뭡니까? 그건 시한부 정책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고용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왜곡하시면 안 되고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야죠. 자, 근데 10%를 자른 다음에 또 10%를 새로 고용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으로서는 총 고용량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고용이 참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인력을 줄이실 때 줄이면은 지금 더 채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10% 조건이 뭐냐? 10%를 해고하는 조건이 10%를 신규 교용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공약집에. 그러니까 10%를 해고하고 10%를 신규 고용했으면 총 고용량에는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막 고용이 늘어나고 난 이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수학해야 되는데 자꾸 산수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채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시장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노동시장은 계급화돼 있어요. 메이저 대기업 일자리는 메이저리그고 중소기업은 마이너리그여가지고 마이너리그 한 번 가면 평생 마이너리그니까 여기 안 가려고 4년 5년 뭐 이렇게 대기업 좋은 일자리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일자리 순환이 되면 중소기업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도 좋은 인력이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서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대기업도 경험 신출 노동자가 아니라 경험을 한 인력이 들어오니까 대기업도 더 좋아지고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자, 거죠. 그 10%에 안 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거 평가라는 게 분명히 상사들일 거라는 겁니다. 회사 눈치를 봐야 되고 상사 눈치를 봐야 되고 그다음 자기들끼리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올라갔다 치자. 이게 조삼모사나 모삼조사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문제인데 결국은 숫자만 몇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 차이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구조 자체는. 차이가 해소되죠. 그러니까 정말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해 못할 줄 몰랐는데요. 좀 의외인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2%예요. 중소기업 대기업 이직률이. 낙타 바늘 비통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요.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중소기업 통해서 대기업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린다 그러면 지금 전제 조건은 뭐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차별을 너무나 당연시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나 중소기업에 다니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내가 굳이 왜 대기업을 가야 돼? 근데 너만은 그래도 너 몇몇 놈은 열심히 일하는 너 몇몇만은 대기업이라는 특혜받는 그 기업에 가게 하고 사실 그 차별을 낳은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것도 없고 몇몇만 눈치 잘 보는 친구, 상사 눈치 잘 보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하게 되면 아니 그래서 이제 기업 문제 좀 무슨 말씀드리면 고등수학입니까 그게? 어제도 보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해서 중소기업 이익이 박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기업 다녀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기업 생활 4년 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하고 협력하려고 서로 줄 서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착취당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줄 서 있습니까? 대기업과 거래 안 하는 기업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나마 대기업하고 협력해야 임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임금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좌파 출신이라도 기업 현실 좀 알아야 된다. 아니, 제가 사회적인 문제는 잘 아시는데 잠깐만요. 기업을 너무 지금 모르세요. 잠깐. 10분 가까이를 지금 아니, 이 문제로 하는데 아니 그럼 일단은 중소기업 왜 대기업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아니, 일단은 협력하는 게 각자.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의 차이일 뿐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뭐 능력의 차이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러고 한다면 그 임금 차이 다른 게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이 차이는 왜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시장이 서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 이 자산 격차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둔 다음에 요거 순환만 몇 사람 뭐 순환만 제가 계속 반복해도 뭐 이해를 안 하시려고 노력하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끊고 돼. 다음 일단 거를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죠. 국민들이. 예.